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전 강의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CPU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죠? 그쵸? 자, 이번 시간부터 CPU 외에 다른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CPU,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입출력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서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억장치. 참고로 주기억장치는 메인 메모리를 그냥 한글말로 표현한 거예요. 메인 메모리예요. 아시겠죠? 주기억장치의 종류에는 크게 램과 롬 이 2가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는 메인 메모리, 그 중에서도 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크면은 뭐가 좋을까? 반대로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작으면은 뭐가 불리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혹은 노트북 속에 실제로 꼽혀있는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CPU는 램, 즉 메모리로부터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실행하고요. 램은 실행할 대상을 저장하고요. 하지만 램은 저장한 내용을 전원이 꺼지면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기억장치의 종류에는 여기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의 종류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뭐 SSD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USB라든지 아니면 CD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기억장치의 종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리, 그 중에서 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이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램에는 실행할 대상을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에는 보관할 대상을 저장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해서 램, 즉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저장장치를 휘발성 저장장치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내용을 잃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저장장치를 비휘발성 저장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몇 가지 이해 가셨죠? 그쵸? 다시 말해서 램은 휘발성 저장장치다.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는 비휘발성 저장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램이 크면은 뭐가 좋을까요? 램의 용량은 컴퓨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뭐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보통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다다이 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램은 크면 클수록 좋다. 사실 이게 꼭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램의 크기는 컴퓨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램이 크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램의 용량은 컴퓨터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램이 크면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램이 작을 경우에 느껴지는 불편함을 공감해 보시면 램이 클 경우에 느껴지는 이점을 한 번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A, B, C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램은 너무 작아서 이 프로그램 셋 중에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물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램은 지금 CPU가 상호작용하는 데는 결국에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라 램이죠. CPU는 여기서부터 실행할 데이터와 명령어들을 빼내서 실행을 할 텐데 CPU가 프로그램 B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프로그램 B를 복사해서 갖고 오고 C를 실행하고 싶으면 또 복사해서 갖고 오고 다시 A를 실행하고 싶으면 또 복사해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램에다가 이제 복사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램이 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램에 저장될 수 있을 정도로 램이 크다면 CPU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 어차피 램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프로그램 B를 실행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겠다. 프로그램 C를 실행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냥 여기 다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메모리에 있는 명령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행하는 것을 책장에 있는 책들을 책상으로 갖고 와서 읽는 것에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책장 있죠? 이거는 정말 많은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도 빗대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빗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상은 이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실행할 대상, 즉 읽을 것들을 갖고 와서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에도 빗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책들을 읽는 것은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실행하는 것에도 빗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책상이 크다면 그만큼 많은 책들을 미리 책상으로 갖고 와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갖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만큼 빠르게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데 유리할 겁니다. 반대로 메모리가 작다면 그만큼 책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주 책장에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데 불리하겠죠. 다시 말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불리하겠죠. 그렇죠? 자, 메모리의 크기는 성능에 이런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실제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의 종류에는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램, S램, SD램, DDR, SD램. 이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D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램은 다이나믹 램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다이나믹이 영어로 뭐죠?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은 한국말로 뭐죠? 동적애죠, 그죠? 동적의, 뭔가 움직이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장된 데이터가 동적으로 사라지는 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심지어 꽂고 있어도 동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점점 없어지는 램을 D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도 데이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걸 리프레시 한다라고 하는데 다시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재활성화, 리프레시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간에 D램, 즉 동적인 램은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도 저장된 데이터가 점점 사라지는 램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활성화해야 하는 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D램이 뭔가 안 좋아 보이죠? 그쵸? 뭔가 아무도 안 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램이 바로 이 D램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이 낮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직접도가 높아서, 직접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빽빽하게 오밀조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어쨌든 직접도가 높아서 대용량으로 설계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D램으로 어떤 메모리를 만들면 D램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용량을 저장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이 바로 이 D램 혹은 이 D램의 발전된 형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S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S램은 스태틱 램의 줄임말입니다. 이 스태틱은 한글로 정적의, 그러니까 다이나믹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죠. 저장된 데이터가 정적인 램, 즉 사라지지 않는 램을 의미해요. D램이 저장된 데이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된다 그랬죠. 그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S램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을 빼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얘도 휘발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 S램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램은요 D램보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소비 전력이 D램보다는 높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고 직접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빽빽하게 설계하기가 어려워서 대용량으로 설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놨죠? 굳이 대용량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 저장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저장장치에는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램이
바로 SRAM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캐시 메모리도 중요해요. 사실상 모든 컴퓨터에는 다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아시겠죠? 자, D램과 SRAM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D램은 재충전, 즉 재활성화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데이터가 사라지니까요. 근데 반면에 SRAM은 정적인 램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만 되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충전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속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D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요. SRAM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싸고요. 직접도는 높고 낮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적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D램은 메모리로서 대용량, 즉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는 메모리로서 사용되고요. SRAM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대용량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 저장장치, 가령 캐시 메모리로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램의 종류는 SD램입니다. SD램,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SRAM과 D램의 합성어 같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SRAM이랑 큰 상관은 없습니다. D램의 발전된 형태, 특별한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특별하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SD램 할 때 그 S는 synchronous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거는 동기화 되었다 라는 말의 이제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동기화된 램이냐면 클럭 신호와 동기화된 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럭 신호가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클럭 신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D램인데 그 클럭 신호 똑딱 똑딱 신호에 맞춰서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클럭 신호와 동기화된 형태의 D램을 S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담이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클럭이 한번 똑딱 똑딱 할 때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SD램을 싱글 데이터 레이트 SDR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SD램은 클럭 신호와 동기화된, 즉 클럭 신호와 박자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D램이다. 특별한 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DDR SD램은 SD램이 마치 특별한 D램인 것처럼 DDR SD램은 특별한 발전된 형태의 S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램 하드웨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DR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 즉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률을 2배로 늘린 S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역폭을 넓혀서 주고받는 속도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을 더 많이 만든 SD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비율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대역폭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의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SD램 같은 경우에는 클럭 신호가 똑딱 똑딱 반복될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한 번씩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SD램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SDR, Single Data Rate라고 해요. 이런 SD램은, 즉 SDR은 마치 1차선 도로와 같습니다. 한 번의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1차선 도로와 같은 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DDR SD램은 이 도로의 너비 있죠. 이 길의 너비를 이렇게 2배로 넓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빨리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이해가셨죠? DDR SD램은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SD램, 즉 SDR, SD램에 비해서 대역폭이 2배가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의 너비가 2배가 넓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더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DDR SD램보다 대역폭을 2배로 넓힌 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DDR2 SD램입니다.
DDR SDRAM은 지금 차가 2개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도로에 빗댈 수 있다면, 이거는 DDR SDRAM보다 2배 넓은, 즉 SDR SDRAM보다 이제 길의 너비가 4배 넓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2가 얘고요, 얘 곱하기 2가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SDR,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SDRAM인 SDR SDRAM은 길이 하나만 있는 것과 같다면, DDR SDRAM은 길이 2개가 있는 것과 같고, 이거의 2배인 DDR2 SDRAM은 길이 4개가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DDR3 SDRAM도 있습니다. DDR3 SDRAM은 길이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라 8개 있는 것과 같아요. 즉 SDR SDRAM에 비해서 대역폭이 8배 넓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DR4 SDRAM은 이 길의 너비가 16개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SDR SDRAM보다 대역폭이 16배 넓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인 SDR SDRAM은 길이 하나만 있는 도로와 같다면, SDR SDRAM 너비의 2배가 DDR SDRAM이고, DDR SDRAM 너비의 2배가 DDR2 SDRAM이고, DDR2 SDRAM, 이거 발음이 참 어렵네요. DDR2 SDRAM보다 너비가 2배 넓은 게 DDR3 SDRAM이고, DDR3 SDRAM보다 너비가 2배 넓은 게 DDR4 SDRA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발음 연습이 참 어렵네요. 이거 지금 한 10번째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이러다 저 쇼미더머니 나가겠어요. 아무튼 간에 일단 현재 지금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DDR4 SDRAM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어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램 혹은 메모리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DDR4 이렇게 나오죠? 그쵸?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램은 마치 길이 16개가 달려있는 듯한 특별한 SDRA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럭 신호와 동기화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